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어느 분이 여자분이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왜 약으로 병이 잘 안 고쳐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선 그 질문을 답하기 전에 제가 어제 까만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게 뭔가 하고 주워 보니까 이 체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마 국산 체리인 것 같아요.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검은 비닐봉투에 있는데 이게 버스 타고 이렇게 간만에 버스 타는데 보니까 이 쓰레빠가 있는데 보니까 이거 시커먼 거 보니까 쓰레빠입니다. 근데 아주 쓸만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주 저한테 발이 딱 맞습니다. 이런 거 갖다 신문 치자고 그러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무슨 질문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으로 병을 왜 잘 안 고쳐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잘못 처방을 했던지 몸에서 잘 받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가요? 딱 이렇게 질문했더니 또 뭐라고 팍 또 들이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났을 때 먹으면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잘 안 고쳐지면 약이 아닌 거지. 후루꾸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과 음식의 다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약을 먹어서는 우리 몸이 먼저 되어 있지만 우리 몸은 세 개로 되어 있죠. 피가 되어 있고 하나는 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뼈다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뼈다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은 이 피하고 괴기하고 이 뼈다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이거 세 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보다는 음식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답이 끝났잖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람의 얼굴은 한 대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인 사람, 그 다음에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사람, 또 동그란 사람, 또 홍서범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인 사람, 또 강호동이처럼 이렇게 아구리가 넓은 사람, 이런 게 골고루 이렇게 잘생긴 저처럼 미남으로 생긴 사람, 이렇게 계란형, 김태희, 이러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능의 활성도와 또 크기가 다 다른 것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 질병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요거 아주 알기 쉽게 얼굴이 화토창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생긴 사람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바로 위장질환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맛이 뭐냐, 이게 비타민 C를 먹어버리면 바로 위장질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서양의학적으로도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은 이 약이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약이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체질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직사각형인 사람은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또 신맛의 음식으로 분류하는 것들이 보면 밀가루, 빵 종류 이런
밀가루 음식과 뭐 오렌지, 딸기, 사과 이런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위장 질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위장 질환이 생기지 않으려면 신맛을 줄여야 되는데 그 음식이 신맛의 음식이 위장 질환을 발생한다는 것은 모르고 뭐만 먹는 거예요? 여기에 소화제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신맛의 음식 먹고 위장 질환 생기니까 소화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먹어도 위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위장병을 고치려면 무슨 맛의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이게 바로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에 김장, 김치나 고추장, 생강, 마늘 이런 게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위장병이 쉽게 고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체질이 있고 건강 정도, 그죠? 건강 정도라는 것은 질병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장병이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이 매운맛의 음식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또 자주 먹느냐 가끔 먹느냐가 결정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위장 질환으로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은 신맛을 먹어도 위장병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얼굴이 길쭉한 사람은 신맛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위장병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입니다. 체질. 체질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나만 위장병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고려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기 음식의 맛을 신, 쓴, 단, 매, 짠, 떫은 맛 이렇게 6가지 맛이. 그래서 신, 쓴, 단, 매, 짠, 떫 이렇게 음식의 맛에 따라서 위장병이 고쳐지고 위장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얼굴이 길쭉한 사람에 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맛을 먹으면 위장병이 발생하니 이건 독으로 작용하는 음식이다. 몸에 해를 입힌다. 병을 발생시키는 음식이고 매운맛의 음식은 위장병을 개선하고 치유하고 좋게 하니 이것은 뭐예요? 독이 아니지. 이거는 약으로 작용되는 음식이다.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음식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매운맛을 먹는다면 이건 보약 음식이 되는 것이고 체질과 건강을 무시한 채로 신맛을 먹는다면 이건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찾아 먹으면 즉 내 몸에 맞게 찾아 먹으면 그것은 보약 음식이 될 것이고 마구잡이로 먹는다면 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몸 안에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친다는 것은 음식이 병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약으로 소화제로 아무리 갖다 들이대 봐야 병이 안 고쳐요. 위장병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음식으로 이거 위장병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면 돼요? 매운맛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면서 위장 질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 얘기는 모든 병의 원인은 음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잖아요. 신맛의 음식이 위장병의 원인이잖아요. 모든 얘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직사각형의 얼굴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위장 질환이 발생한다. 그것이 뭐예요? 체질과 건강 정도, 즉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동양의학의 고전, 의학의 고전, 이게 황제 내경의 음양오행론이에요. 음양오행론을 모르고는 병을 고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들이댔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약 먹고 결국 죽으면서도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는다면 아주 쉽게 고쳐지잖아요. 매운맛 한 끝나는데. 그 일설에 뭐라 그래요? 어떤 웃긴 놈들이 그 땅강아지 반상회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에이? 뭐라 그래요? 매운맛을 먹으면 위장병이 생긴다. 짠맛을 먹으면 뭐 혈압 올린다. 이런 쓸데없는 뻑뻑이 알까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사시는 어느 국대원 어느 교수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노 교수님이에요. 30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박 선생, 나 좀 어떻게 위장병 좀 고쳐줄 수 없겠나? 저는 못 고칩니다. 선생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방법을 알려주게. 네. 그래서 제가 생강차를 소개했어요. 이거 생강차. 이건 매콤합니다. 속 쓰리실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4일차까지는 속 쓰리시고 아마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그냥 매운맛을 전혀 못 드셨대요. 30년 동안. 속이 쓰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일주일 정도 되면 좋아지실 겁니다. 매일 전화하십니다. 박 선생, 나 죽겠어. 그랬더니 4일, 5일, 6일, 7일 되니까 아예 좀 편해졌네. 그러면 김장김치 드셔도 될 겁니다. 그 전에는 김장김치 아예 손도 못 댔대. 한번 비빔밥 한번 해 드셔보세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네. 아, 고맙네. 계속 드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럼 마늘 먹어도 네. 생강 들어간 거 먹어도 네. 양파 먹어도 네. 그러니까 매운맛이 들어있는 걸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3개월쯤 지나서 아마 이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3개월쯤 지나기 전에 뭔가 또 재발이 되면 이제 그때 뭐라고 또 막 들이대시려고 그런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들이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비타민C를 3일 동안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속이 쓰립니다. 왜? 오늘 우리 길쭉하게 되게 이런 분들이 학자시다니.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으니 속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박 선생 왜 나를 비타민C를 먹게 했나? 예, 선생님이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맛의 음식군, 이제 제가 분류한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여기 위장질환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줄이시고 매운맛으로 분류한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평생 이 위장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딱 그랬더니 자네가 나보다 꾀가 더 많구만. 그래서 아닙니다, 교수님. 이제 그때서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 교수님이 이게 약으로도 안 되는 30년 동안 고생했던 위장질환을 어떻게 자네가 일주일 만에 약이 아닌 음식으로 이렇게 고쳐줄 수 있나? 자네는 참 문화재감이네. 문화재감이래. 뭐가 문화재감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제 극구 사양하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듯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으면 그 음식이 보약이고 마구잡이로 먹는다면 이건 독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고 한 이유의 속뜻입니다. 그게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는 음식이다. 그것이 바로 보약이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셨습니까? 질문하신 분, 오늘은 요거 직사각형의 얼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형태의 얼굴과 음식에 관한 약과 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